매장 앞에서 실제 촬영이.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이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단순히 이 주행 충전기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이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 장착을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이 주행 충전기가 내장된 올인원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주행 충전기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행을 하면서 파워뱅크의 전기를 충전해주는 장치죠. 용량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60A부터 50A, 40A, 30A까지 용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비용 들여서 장착하는 거 용량 큰 걸로 장착해 주세요. 60A로 장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60A의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착할 차량에서 이 출력이 60A 이상이 나와야지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60A 이상의 출력을 내주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을까요? 몇 종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출시된 스타리아 60A 이상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모하비 신형, 팰리세이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60A 주행 충전기를 달아도 차에서 60A의 출력이 나오지 않으면 주행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50A도 고용량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들이 보통 한 30A 이상의 출력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많이 장착을 해드렸던 충전기 용량은 30A의 주행 충전기를 많이 장착을 해드렸죠. 저희 매장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GSP의 210A 올인원 제품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주행 충전기가 30A가 들어가요. 그 이유도 이런 다양한 호환성 때문에 30A, 가장 보편적인 주행 충전기를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30A도 들어가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지 않는 차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연식이라도, 같은 차종이라도 이게 차의 어떤 상태에 따라, 제네레이터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출력을 보여주거든요. 기존에는 한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차들, 가장 많은 차들이 스타렉스 혹은 코란도 스포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30A가 아니라 15A, 10A 정도밖에 차에서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제네레이터가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차들은 30A의 올인원 혹은 30A의 충전기를 달아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올인원 제품을 장착했는데 주행 충전기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제조사에서는 제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차의 문제다라고 해서 교환과 환불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차주분께서 장착을 하시기 전에 미리 테스트,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 물론 판매점에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후화된 차뿐만 아니라 요즘 또 새로운 문제가 신차들 있죠. 올해 나온 신차들. 이 신차들도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출력이 약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IS 기능이라고 하죠. 그 스탑앤고 기능.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시동이 꺼지고 다시 발을 띄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는 기능. 요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전압을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주행 충전기를 연결을 해도 충전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옆에 보호 센서가 있는 차들이 요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완충이 됐을 때 이 센서가 작동하면서 전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과충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진 차들은 배터리가 차단되면 주행 충전기를 아무리 연결해놔도 충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차주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이 차가 충전이 가능한 차인지 아니면은 실제 주행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차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캠스캠핑 매장에서는 주행 충전기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먼저 차량의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터리에서 선을 연결해서 실제 제품에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정말 주행 충전이 들어가는 차인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밖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제가
그 주행 충전이 가능한 차인지 테스트를 하는지 그 영상을 마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매장 앞에서 실제 차량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 30A의 주행 충전기가 작동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터리 직결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에 연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악어잭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리면 되고요. 실제 이 앞에 XT90을 주행 충전기 단자에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연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동을 틀면 정상적으로 차에서 30A 이상의 전기가 나오면 이 30A의 주행 충전기가 내장된 올인원 제품이 작동을 하겠죠. 그걸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적상계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입력량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파워뱅크의 전압이 13.3, 4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가운데 이제 입력량 암페어가 전류가 나옵니다. 지금 31.29 암페어의 아주 준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31.28 암페어를 와트로 환산하면 시간당 한 419 암페어 정도 충전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적상계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량은 문제없이 30A의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60A나 50A의 주행 충전기를 달아버리면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시기 전에 차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차량에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다음 차로 이동을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아까 바로 이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음향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저녁에 매장 마감하기 전에 다시 두 번째 차량에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실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5년식 캡티바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연결했던 차는 2018년식 코란도 투리스모였어요. 이 차가 아무래도 좀 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차는 연결을 악어 집게로 한 게 아니라 배터리에서 직결로 연결해서 한번 선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워뱅크의 주행 충전기 단자에다 연결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 차는 과연 얼마만큼의 충전량을 가지고 있는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 걸었고요. 실제 지금 충전량을 보시면은 31A 이상 지금 충전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31.32의 충전량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레이터가 도니까 지금 바로 다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2A까지 떨어졌다가 6A, 뭐 30A, 20A 굉장히 지금 출력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실 이런 차는 장착을 30A의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신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100%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주분께 고지를 하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주행 충전기 장착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행 충전기의 성능이 100% 발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차종이라도 아니면 같은 연식이라도 이 제네레이터 아니면 차의 어떤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 나오는 출력량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출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에서 장착이 가능했다라고 그냥 테스트 없이 설치를 해버리면 주행 충전기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주행 충전기 혹은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서 실제 내 차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캠스캠핑에 오시면은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시기 전에 혹은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매하시기 전에 현재 차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체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행 충전기 혹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뱅크에 있어서 궁금하시다.
파워뱅크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캠스 캠핑 캠스였습니다.